마이크론이 어제 밤새 주가인데 한 94달러 조금 못 미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퍼졌죠. 예, 이게 이제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퍼져 있다는 게 이제 그림으로 보이네요. 이게 이미지가 쫙 퍼졌습니다. 퍼졌는데 주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뭐 우리 다른 종목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생긴 종목들이 몇 개 많은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이런 게 몇 개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있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잘 나왔죠.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6시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그로스 마진 총 매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00만 달러니까 이게 이제 2분기입니다. 5월 30일 기준. 2분기니까 2분기 58억 달러에서 68억 달러 정도로 이제 매출이 나왔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한 10억 달러 정도에서 한 18억 달러, 80% 정도가 증가를 했죠. 이제 이때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요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매출은 10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매출 총 이익이 똑같이 10억 달러가 증가한 거잖아요. 원가는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도 11월 달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였죠. 예, 그 효과를 그대로 마이크론도 봤었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봤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6억 달러 정도, 예, 그래서 한 5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었는데, 일단 시장 전망치를 놓고 보게 되면 전망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investing.com에서 추정을 하는 건데 6월 26일 날 발표했던 5월 달, 마이크론 기준으로 3분기입니다. 마이크론 기준으로 3분기는 주당 한 48센트 정도의 실적을 전망을 했는데 62센트 정도가 나왔고, 매출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 66억 달러 정도 전망해서 68억 달러 정도로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25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는 주당 순이익은 대략 1.11달러,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더블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0억 달러 정도 전문가를 전망을 하는데, 이제 많은 투자분들은 그거죠. 야, 이렇게 그럼 전망치는 좋은데 지금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 말인데, 과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의 뷰를 보여주는 이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거는 세트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론도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전방산업,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모건스탠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부진 이야기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희망을 줄 수는 없고, 아까 숫자에도 봤다시피 매출의 전가 이익보다 매출 총이익의 전가 이익률이 폭발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23년도 상반기부터 감산 효과로 인한 하반기 효과가 레거시 반도체 가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는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덜했으니 뭐 컨센서스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아까 잠깐 본 대로 과연 주가가 사실 그것까지 내재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목요일날 실적을 발표할 것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전망치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자체는 전분기 대비해서 긍정적이나 오히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의 특징이거든요. 미국은 가만히 보게 되면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선반영됐다는 가능성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일단 마이크론이 향후 가이던스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대신 그게 주가에 선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전 여기서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네, 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12만 원 목표 주가를 내놓은 그 기준과 네. 마이크론의 120불 목표 기준과 목표가 산정 기준이 도대체 아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만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의 특징상 한국보다는 조금 밸류가 높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 전체 지수 S&P 지수의 평균 PER도 지금 18배 정도 수준이 되고 한국은 지금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로 인해서 밸류가 너무 싸져 있거든요. 근데 그래 싸져 있다는 거는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 관점인데 결정적으로 한국 주식,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지금도 보게 되면 뭐 많이 목표가가 말씀하신 대로 $120 정도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93달러 정도니까 뭐 업사이드로 보게 되면 20% 정도가 되어 있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 16만 원대 정도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업사이드 기준으로는 8만 뭐 2만 원대 6만 원 정도의 갭이 있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국 주식은 조금 디스카운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정시 기준도 봤을 때 미국에는 자금도 많고 우리 뭐 자금도 많이 몰려 있고 또 시가총액도 우리보다 거의 80배 이상 크기 때문에 한편을 놓고 보면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거잖아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세트 업체잖아요. 세트 업체는 원래 전방에 있는 뭐 칩리스 업체, 팹리스 업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업체보다는 조금 경기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 보겠고 제가 아까 말을 꺼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는 고민할 필요가 왜 나는 이거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 안 가니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 괜찮은데 지금 당장 안 가고 답답하니까 하락하고.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면서 최소 6개월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정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가 분들이 오늘은 이제 좀 큰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단순하게 워낙 그 매일매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종목들 때문에 나의 시세가 좀 나의 이제 욕심 자체가 나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오늘 사면 10% 올라야 되는 그런 개별주의 변동성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6만 원 이런 가격대가 한편으로 보면 답답해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주식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 어떤 이야기들 향후에 이제 우리가 그 익혀가면 돼요.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는 곧 지수입니다. 대한민국 지수라는 거고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저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시면은 코로나 요때 이제 일시적으로 인텔 관련 이슈로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한 2년 반 동안 정도의 하락세가 있었고 또 2년 정도의 느린 하락이 반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래 접어들어서 생각보다 빠른 급락입니다. 이게 10년 차트입니다만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게 또 좀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뭐 반도체가 안 좋아서 또는 그런 게 또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요 골드만삭스로 대변되는 이 하루에 500만 주의 매도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하루 1000만 주의 외국인 매도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때 역대급 매수로 들어왔던 20조 원의 매수의 그러니까 역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논리도 있기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주식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도 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표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강제적인 공매도 금지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금투세 이슈라든지 모든 게 복합적이거든요. 예, 그런 이슈가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가라면 진짜 우리가 말한 자산가 개념이죠.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3년 내에 뭐 30% 정도의 수익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주가 차익만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그냥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안 나오면 그때가 바닥인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면 특징적으로 지금 매도 나오는 게 이쪽 그림이고 8월 23일부터 지금 9월 23일까지 삼성전자는 무려 9조 1천억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9조 원 중에서 8조 원 정도가 7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8월 23일이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모건 스탠리의 IT 피크론이 나온 8월 중순과 거의 궤적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나왔던 노무라 증권의 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사실 내용은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단순한 희망회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삼성전자는 그냥 그렇게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싼 가격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쌀 수는 없는데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오케이 매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우리가 말할 때 주가가 자력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일선 위로 올라온다든지 수급적으로 골드만삭스 청구를 통한 매도 골드만하고 딱 정확히 보면요 메릴린치랑 같은 결입니다. 그래서 UPS는 제기도 되고요. 골드만과 메릴린치 청구에서 나오는 대량 매도 물량이 증정될 때까지는 좀 관망. 근데 진정되지 않고 오늘도 매수가 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쭉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야죠. 네, 바로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뭐 그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사면 되지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아니, 더 편한. 그거야. 지금 하이닉스가 정말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뭘 고민해 그냥 사면 되지. 문제는 그런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이 주가는 고점 대비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고점 대비해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24만 원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15만 원, 16만 원대가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릴 만한 시점인가 또는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 주가 대비해서 30에서 50% 정도의 반등력을 논할 수 있는가 그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지금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20만 원의 타겟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그림이 되는 게 포커스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수치가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향후에 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실제 말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2분기 때 5조 원대 후반 정도가 나왔는데 7조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내년 3월에 8조 원의 연간을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 관점에서 앞으로 이게 뭐 꺾인다고 얘기해버리면 주가는 사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찍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보시죠. 2분기 때 16조 정도의 매출에 5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지금 3분기 같은 컨센서스가 한 18조 원대 정도의 매출에 한 7조 원대 전후의 영업이익이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까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현재까지 수준에서 실적의 증가 속도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수치인데요. 144, 124, 180, 60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 이익 속도가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치는 플러스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델타라고 이야기하죠. 감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울기의 각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울기 각도. 근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포함해서 스타트가 감산 효과였거든요. 그 감산 효과가 작년도 3월달 딱 3분기부터 잡혔기 때문에 정확히 1년의 사이클이 왔고 1년의 사이클 관점에서 일정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감소할 수가 있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기업의 주가들이 24만 원도 가고 올라가는 주가 과정에서 HBM이나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레거시 반도체의 감산 효과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의 둔화를 HBM 반도체를 통한 증가폭으로 커버를 해왔던 게 지금의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게 HBM 쪽에서 부정적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노무라가 반박한 게 바로 그겁니다. 노무라가 잘했다는 건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디스한 게 뭐냐 하면 중국과 HBM 수요가 생각보다 어렵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변수가 남아있고 HBM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HBM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 자체가 그래도 금리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나빠지지 같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국내 증권사의 뒷북 투자 의견 하향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의 정체성에도 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보면 네모를 칠했던 종목 증권사들요. 뭐 이거는 이 친구들 잘못은 아니에요. NH, 신영, KB, 현대, 한국, 삼성, 메리츠, DB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전 증권사 커버리지 종목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대비인데 커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28만 원 목표가를 갖고 있다가 주가가 내렸지 않습니까? 28만 원 갖고 있는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내려갔던 주가인데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거꾸로 놓고 보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라는 것도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 투자 의견이나 의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주가가 내려버리면 짜맞추는 거예요.
그 지금 실제적으로 뭐 이게 보면 계리율이 제가 보면 마이너스를 뭐가 되냐면 목표 주가의 하락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고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 28만 원에서 24만 원, 4만 원, 29만 원에서 25만 원, 4만 원, 28만 원에서 뭐 이게 나오지 2, 3, 4만 원 정도면 10% 정도의 조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꼭 국내 정권사든 외국계 정권사든 지난번에 CLSA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1만에서 10만 원에 내리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목표가를 내렸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주가가 이미 내려왔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했으면 국내 정권사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하이닉스나 이런 데 목표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에 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다만 거꾸로 놓고 보면 목표가를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안 할 겁니다. 네. 대신 거꾸로 보게 되면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국내 기관들마저도 주가가 내려온 데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 다만 그러는 사이에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수급을 보게 되면 다시 이제 매수가 조금씩 잡힙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분율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다시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한 53.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새부터 하이닉스 쪽으로는 약간은 지난 9월 한 추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 만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공격적인 매도는 조금 지양이 되고 있고 기관 중에서도 단타 성향의 금융 투자를 빼고 나서 실제적으로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조금 하이닉스를 담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이렇게 16만 원대 정도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더 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가 관점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최대 목표가 한 2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뭐 참점하시고 대신 이제 속도 면에서는 이런 속도가 나오려 그러면 이 속도는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일본에 이제 긴급적인 금리 인상 없었다는 멘트가 있었던 거고요. 그럼 주가 가파른 급락 이후에 이제 느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느린 반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대략 한 18만 원, 19만 원대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요 25만 원부터 시작했던 긴 파동을 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리거가 목요일날 발표되는 마이크로의 실적 발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현 주가 수준에서는 기술적 수준에서의 매수와 트레이닝 수준의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